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에는 현재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부터는 내륙 지역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60mm입니다. 낮 기온은 27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24시간 위급한 환자를 돌보는 병원 응급실에서 상식을 벗어난 폭행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 한 남성이 의사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느닷없이 얼굴을 가격합니다. 머리채를 잡아준 손을 풀었다가 그래도 분이 덜 풀렸는지 폭언과 폭행은 계속됩니다. 코뼈가 부러진 피해자는 뇌진탕 증세까지 보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소한 말승강의가 폭행으로 번졌습니다. 술을 마시다 손을 다쳐 병원에 간 46살 A씨는 이번 문제를 두고 얘기가 오가던 중 의사가 자신을 비웃은 것 같아 화가 났다고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비웃음으로 들렸는지 왜 웃냐, 당신 이름이 뭐냐, 이름을 써달라, 이름을 못 써주었다. 그러니까 분이 안 풀렸는데 바로 가격을 했어. 법은 의료 현장에서 협박이나 폭행을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정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내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는 이유로 꼽힙니다. 가해자하고 합의를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처벌이 많이 약해지죠. 여러 가지 정서상 그 환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많이 약했던 게 사실이에요.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 1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군산에 있는 논 16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농민들은 철로공사 때문에 배수로가 막혀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군산의 철로공사 현장. 철길을 놓기 위해 흙을 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사 현장 바로 옆에는 논이 있습니다. 지난 1일 시간당 30mm의 비가 내리면서 논 16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민들은 철길을 놓기 위해 쌓은 흙이 배수로를 막아 피해가 컸다고 주장합니다. 이 공사를 하기 전에는 물이 잘 빠졌는데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가까이 나가야 할 물들이 한 200m 정도 돌아서 이렇게 나가고 거기 나가는 관이 좁고 너무 높이 묻혔기 때문에 배수로 6개 가운데 5개가 공사 때문에 흙으로 막혀 배수로 1개만 사용하다 보니 물이 제때 빠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배수로마저 관 입구가 찌그러져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 측은 따로 물길을 내 배수로를 확보했지만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발주 시에 충분한 그 설계를 고려를 해서 강우 빈도라든지 주변 유형 면적 등을 다 확인해가지고 설계에다 반영된 상황인데 이건 그 갑작스러운 그 집중호우는 시간당 30mm 이상이 와버리니까. 공사는 내년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침수의 원인을 놓고 당분간 농민과 철도공단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도의 관광정책은 전국적으로 우수하지만 산업화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라도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산업기반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투어 패스를 내놨습니다. 한 장의 카드로 주요 유료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하고 시내버스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에서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어 패스는 지금까지 20만 장 넘게 팔렸습니다. 투어 패스로 대표되는 전북의 관광 정책은 정부 평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관광 발전 수준을 2년 만에 다시 분석했는데 관광정책 역량이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아 2년 전보다 2계단 올랐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 등 관광 수용력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뛰었습니다. 반면 관광객 지출액 등을 포함한 관광 소비력은 최저인 6등급으로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2년 사이에 관광객이 2,900만 명에서 3,600만 명대로 늘었어도 스쳐가는 관광과 관광객의 씀씀이는 크게 늘지 않아 산업적인 측면의 성장은 미흡했던 셈입니다. 전라북도도 이 때문에 신개념 여행 체험 산업 육성 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벤처 산업 등과 그다음에 VR과 연계된 그 정보통신 그런 기술들을 연결해서 이 명질을 상부한 관광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그래서 그 여행 체험 1번지로 이렇게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시 컨벤션 센터 등 이른바 마이스 산업을 가시화해 관광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과제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민선 7기 단체장의 핵심 정책과 구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정원율 익산시장은 5대 역점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정 시장은 임기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지난 민선 6기에 성장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는 꽃을 피울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익산시가 도약할 5가지 역점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 거점 도시 건설과 시민 모두가 잘 사는 일자리 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행복도시, 시청사 건립과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입니다. 유라시아 철도 건설은 10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며 국제적 교통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년 만에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남북 경협시대에 시베리아 철도 열리는 것을 계기로 익산이 그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행복도시 등 나머지 3가지 역점 사업은 일자리 창출로 집결되고 있습니다. 제3산업단지, 4산업단지, 또 식품 클러스터 이런 분양을 완료를 해서 제가 공약에서 약속드렸던 대로 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정 시장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5대 역점 사업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선 7기를 맞은 정 시장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맞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낼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남원시는 주요 현안들이 전환점을 맞으면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3선에 성공한 이환주 시장은 민선 5기와 6기의 경험을 살려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남원 3회 산업단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남원시는 이곳을 기반으로 기업 유치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남원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야 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원도심 관광타운화를 완료하고 새롭게 지리산에 친환경 전기열차를 유치해 도심과 산악을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서남대 폐교에 따른 후속 대책도 시급합니다. 일단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좀 지역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 주변의 상가들이나 그 건물주들이 상당히 그 빈집으로 인한 애로사항들이 참 많더라고요. 남원시는 정부가 논의 중인 공공의료대학의 6년제 의과대학과 보건의료학과들까지 함께 들어서도록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경남 김해 등과 함께 세계유산 등재 대상이 된 남원의 가야 유적을 3년 뒤 세계유산에 올리는 것도 많은 땀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5기, 6기 때 우리가 이렇게 일을 쭉 이끌고 온 일들이 결정적인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속도감 있게 이래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 지역의 현안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남원시 앞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4년이 시작됐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남원시가 전통 방식으로 키운 쇠죽 한우를 지역 특산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섰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사료 대신 볏짚 등을 먹여 키운 남원 쇠죽 한우가 지역 특산물로 육성됩니다. 남원 쇠죽 한우는 1등급 출연율이 85.7%에 이를 정도로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사육농가와 전문 판매장을 늘리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청정 지역인 남원에서 사육하는 쇠죽 한우 브랜드를 더욱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이 국민 총행복 전환 포럼과 행복정책 업무 협약을 맺고 주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또 행복지표를 개발해 주민 삶의 수준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이 오는 9월까지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임실군은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읍면마을을 찾아다니며 농기계 수리와 정비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주군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안면 다목적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잠시 고된 일손을 놓은 농업인들은 체육행사와 노래자랑 등을 즐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전북에서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전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전주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 2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린이나 노인 등은 백신을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주 천사길에 마을 공작소가 설치되고 군산에서는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실시됩니다. 전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에 전주와 군산, 무주 등 6개 시군 8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직 강화 특위가 도내 10군데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5곳의 지역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1차로 지역위원장이 확정된 곳은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익산 갑의 이춘석, 정읍 고창 이수혁,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안호영 위원장과 단독 신청한 전주병의 양용모, 남원 임실, 순창의 박희승 위원장 등입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나머지 지역위원장도 확정할 예정이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불거졌던 김제와 부안 등 일부 지역은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는 10월 익산 등 전북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 개최 99일 전인 오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는 오늘 오후 4시부터 도청 인근에서 군악대와 취타대가 참여하는 행진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제99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2일에 개막합니다. 전북에 있는 주요 해수욕장이 이번 주부터 차례로 개장합니다. 오는 6일에는 부안 변산과 격포, 고창 90호와 동호 등 7개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16일에는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이 문을 엽니다. 전라도는 해수욕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8개 해수욕장에 14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